다음 이슈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 소식은 몽도령님이 조금 공부 안 해왔습니까? 옆 신문 나온 거 대충 봤는데 네. 뭐 김해, 의령, 고성, 하동은 네, 네. 에세이 등급을 받았다고 돼 있고. 그 에세이 등급 87점 이상. 근데 그 매니페스토도 저도 취재 1선 있을 때 뭐 취급하고 했습니다만은 매니페스토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쉬운 공약을 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진주 어떤 문화 이런 거는 장기간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1, 2년 만에 이게 뭐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뭐 많이 성취를 했다 내지는 뭐 추진을 했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이게 우수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난센스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다 보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약이 각 그 시장 군수의 공약들이 그거는 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자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보고 뭐 우리 몽도령님 말씀하신 에세이 등급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 받은 시군이 김해시,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뭐 대단하다 그죠? 근데 에세이 등급은. 예. 그 딱 네 곳을 듣는데 네 곳 다 주민 자치가 되게 잘 되는 곳이에요. 그 네 곳의 공통점이 예, 그런 것도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A 등급이 100점 만점에 83점 이상. 통영시하고 함안군. 제일 하위 등급이 D 등급, F 등급인데 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중간 등급. 대충 그렇다. 예. 그 정도 뭐 그래도 그래 D 저기 없는 게 어디예요? DF 등급은 경남도 내에 각 해당 시군이 없다. 엉망은 없다. 그런데 어중제비들은 좀 있다. 그런 것 같고 일단 우리 몽도령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공약 자체가 그 난이도이잖아. 난이도. 쉽게 말씀드리면 난이도고 그 난이도를 높게 잡으면 아마 공약 이행 실적이 좀 나빠질 수도 있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진주 시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좀 일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을 보면 진주 같은 경우는 경남도청 진주 한원 그런 거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봉황 테마거리 조성, 그 다음에 지편에서 문산 외곽도로 개설, 선악산 터널 조성, 제2 금상교 건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행도를 보면 이제 일부 추진. 선악산 터널이 이게 일부 추진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파악을 설계도만 나와 있나? 30년 됐는데. 용역만 했을 수도 있죠. 용역만 했을 수도 제2 금상교도 마찬가지고. 제2 금상교. 요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몇십 년 된 건데 이게 뭐 진주시 시비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공약 매니페스토 공약을 내놓은 잘못된 공약으로 만든 게 잘못. 그렇게 경남도청 진주하는 이런 게 진주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공약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공약 자체 평가 결과 뭐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등의 공약을 제외하고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에서 필요 재정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은 진주시 보면 서부경남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관광 모빌리티 운행, 광역 환성 할인제 특화도시 조성, 요 세 가지가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이 공약 이행률 들어가 보면
그 단기 사업, 뭐 즉시 사업, 중장기 사업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경남도청, 진주 하나원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이행률이 또 6%예요. 추진 중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난 도대체 이 6%는 뭐지? 선언한 게 6%인가? 그 추진 그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네? 활동이 좀 고려가 된 거겠죠. 그래서 회의 2번 하면 회의 1%씩. 아, 그래,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1% 그렇게 그런 거네. 올립니까? 그런 거네. 회의를 추진위원회 하면 그렇지 10개마다 않고서야 하면 6%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근데 여튼 그나마 그 5가지 분야 중에 뭐 공감, 소통, 열린 시정 분야가 달성률이 좀 추진 이행률이 좀 높은데 높지. 예, 다른 거는 다 너무 낮고요. 그러니까 A 안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왜 이건 다 보면 공약들이 보면 다 뭘 건립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SOC 사업 위주로 요즘 보이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실크 그러니까 박물관 소프트웨어적인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내용을 보면 다 뭐 만드는 이게 거였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개발 도상국가에서 뭐 이렇게 뭐 한다 이런 뭐 높은 건물 짓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일을 한 이제 성과를 보이고 하는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 아직 진주가 우리 개도국 아니잖아요. 예를 든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도 안 맞죠. 그거는 개도국이 아닌데. 아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평가들이 뭐 100%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공약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바로 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약을 내놓는다고 그 공약이 다 공약이 아니라 이게 하드웨어적인 건 사실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껏 만들어놨는데 이용이 안 되면 시에 결국은 우리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 갖는 방향으로 그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우리부터. 지금 대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공약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은 좀 적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지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평론에서 조금 그 후보들이 공약 내면 그 공약들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